南海해곡 대지진이 오면 일본의 남쪽은 거의 망할 것이 아닌가. 일본의 거의 모든 기능이 마비되어서 망하기 직전까지 갈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南海대지진이라는 것은요,南海 해곡이라는 곳이 있습니다.南海는 남해 해곡이라고 하여서 이곳은 그 일본의 규슈 쪽에서 태평양 쪽에 있는 해곡인데요. 그게 그 후지산南海 해곡 대지진이 오면 사실상 일본의 남쪽은 거의 망할 것이 아닌가, 그런 규모이거든요.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난 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南海 해곡 대지진이 전에 일어난 지 이제 80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새 일본의 그南海 해곡하고 관련이 되는 지역에서 크고 작은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그 규슈의南海 해곡하고 연결되는 그러한 미야자키 현에서 7.1의 간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간진이 발생한 이후에 일본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南海 해곡 대지진의 우려가 있다라는 그러한 정식적인 그 주의보가 나온 것입니다. 물론 그 주의보는 30년 안에 아주 큰 대지진이 일어날 확률은 80%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일본 정부가 공식적인 그러한 주의를 일본 국민들에게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南海 대지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왔는가라는 부분들이 많이 보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2011년에 동북 대지진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이러한 아주 큰 대지진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라는 유식자 회의라는 것이 조금씩 가동이 되었습니다. 그 유식자 회의는 혹시나南海 해곡에서 대지진이 발생된다면 어느 정도의 피해가 되는가라는 것을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그 규모는요, 최대 29만 8천 명이 사망한다.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그 내용은 지진하고 쓰나미로 인해서 21만 5천 명 정도가 사망하고, 그리고 7만 3천 명 정도는 건물이 무너져서 사망하고, 또 8천 명 이상이 화재로 죽는다. 이러한 추산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몇 년 전에도 이러한 추산을 해가지고 그때는 전체 죽는 사람들이 31만 명 정도라고 해서 이번에, 그러니까 2025년에 들어서 다시 추산을 했거든요. 조금 줄어들었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고 하면, 그 전에, 이것은 몇 년 전에 추산했을 때 유식자 회의에서 이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줄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줄인다라는 것은 대책을 세워서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자.
라는 거였어요. 그렇게 하여서 거의 50% 정도로 사망자를 줄이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전혀 안 됐습니다. 10% 정도밖에 줄일 수가 없었다. 그만큼 그 대책이 아직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 혹은 대책을 세울 수가 없다. 그러한 내용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일어날 경우는 그 쓰나미의 높이가 30m를 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지역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아주 넓잖아요. 규슈에서 시즈오카현 정도까지 쫙 아주 긴 구간에 이게 해곡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지진이 일어날 경우는 먼저 남쪽에서 한 번 일어나고 중안부에서 또 한 번 일어나 가지고 이게 연속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현재는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일본 요르도가 완전히 나고야 점에서 특혜로 부러지는 정도의 느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대부분의 지역이라고 해도 사실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가 물에 적실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죠. 그리고 이곳으로 파괴되는 집, 건물은 235만 통이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난카이 대지진이 올 경우 그 피해 규모, 이게 경제적인 피해 규모인데 한국의 원으로 말하면 약 2,900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일본의 국가 예산의 2.5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국가, 나라를 운영하는 2년 반 정도 운영하는 예산이에요. 그만큼 경제적인 피해가 온다라는 것은 사실상 일본의 거의 모든 기능이 마비되어서 망하기 직전까지 갈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요새는 예언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이거는 타츠키료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특히 2025년 7월 5일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여러 예언가들이 굉장히 비슷한 시기에 또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와서 일본의 3분의 1에서 4분의 1이 물에 적시고 일본의 중심이 또 도쿄가 아니게 된다라든가 그런 이야기까지 해요. 일본의 중심이 동북지방이나 홋카이도 쪽에 이동이 된다라든가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오면 사실상 일본의 남쪽은 거의 망할 것이 아닌가 그런 규모이거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또 전문가들도 일단 이거는 30년 이내라고 하니까 사실 오늘 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사람들도 조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지진협회라는 게 있어요.
그 지진협회 사람들이 일본 정부의 프로젝트를 따려고 너무 그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든가 그러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뭐 일단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일본 정부가 나서서 공식적으로 국민들에게 주의시킨 것은 난카이 대지진에 있어서는 이번에 처음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 일본 정부는 그래서 대재앙이 왔을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라는 그 피난의 요령이라든가 그리고 비축해야 되는 여러 가지 식량이라든가 이제 많은 지자체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후지산 폭발이라는 이야기도 꽤 일본에서 현재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본격적인 분화는요, 후지산에서는 1707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조그만 그 연기가 나거나 그런 것은 꽤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분화, 대분화에서는 300년 지났습니다. 이거는 너무 기간이 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 전에는 400년 정도 분화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300년이나 더 쉬었기 때문에 이제 또 여기저기서 지진도 나오고 하니까 후지산 그 안쪽에서의 여러 가지 활동도 감지되어 있어서 후지산이 언제 또 분화할지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전문가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는 후지산 그 주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용암이죠. 용암이 도달하면 거기는 완전히 망하게 되기 때문에요. 그거는 역시 1, 2km 정도의 후지산 주변은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후지산에서 5km 또 10km 도쿄 같으면 뭐 30km, 50km 막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는 데에서는요 화산재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일단 가장 가까운 데는 50cm 정도 화산재가 쌓인다고 합니다. 50cm면 뭐 이만큼이 되니까 이곳으로는 거의 모든 그 공장들의 기능이 마비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쿄라고 해도 2cm 정도의 화산재가 이제 쌓여가지고 그 요르자라든가 뭐 비행기도 안 되고 자동차도 달릴 수가 없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상 도쿄를 또 넘어서도 수도권이죠. 이거 후지산을 중심으로 수도권 또 관동 지방이라는 이 지방 전체가 마비하게 됩니다. 사실 일본 경제의 가장 큰 중심지는 도쿄 중심의 관동 지방인데 이 부분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일본 경제에 주는 그 충격은 너무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